자신의 홈구장에서 음울한 날을 맞이한 토트넘 호스퍼는 철천지원수 첼시에게 1대4라는 무거운 점수로 패배의 쓴맛을 삼켜야 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팬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4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애정하는 팀의 붕괴를 목격했다. 대안 쿨루셉스키가 다소 운이 따른 득점으로 경기에 첫 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나 이후 스퍼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담어의 허점을 드러내며 콜 팔머에게 11m 페널티킥에서 골을 허용했고 니콜라스 잭슨에게는 그의 골망을 찢는 해트릭으로 골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이는 비참한 패배로 가득 찬 경기였으며 상대의 조롱 섞인 박수 소리 속에서 홈구장은 침묵 속에 잠겼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첫 패를 당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6대1로 꺾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토트넘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시티의 2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2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펜과 중원 핵심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맞불을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토트넘은 4-3-3으로 나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았다. 중원에서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제임스 매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최전방은 손흥민이 가운데에 서고 브레넌 존슨과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좌우에 섰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6분 만에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았다. 비수마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세브스키가 왼발로 먼 포스트를 노려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코르유든에 맞고 굴절돼 방향이 바뀌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토트넘의 악재가 연이어 닥쳤다.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5분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다. 로메로는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밟아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팔머에게 실점했다. 2대1로 팽팽하던 전반 막판 매디슨과 판더펜에 연달아 쓰러진 것이다. 매디슨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 홀로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매디슨은 경기장 위에서 치료를 받다가 밖으로 걸어 나갔다. 매디슨 뒤에는 판더펜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다. 스피드 경합 도중 달리기를 멈추고 허벅지 뒷근육을 잡은 판더펜은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고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매디슨은 치료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판더펜과 함께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후반전에도 악재가 터졌다.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우도기가 스털림을 막는 과정에서 거친 태클로 쓰러뜨려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우도기는 태클 직후 경고 누적 퇴장을 직감한 듯 그라운드 위에 누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흥민이 다가와 우도기를 위로했으나 우도기는 미안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2명이 퇴장당하고 2명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 토트넘은 9대11인 상황에서 뭘 해볼 수가 없었다. 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문제는 10일에 예정된 울버햄프턴 원정이다. 토트넘은 오는 토요일에 울버햄프턴과 리그 1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울브스의 전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핵심 4명이 빠질 수 있어 명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단 로메로와 우도기의 결장은 확실하다.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으로 울버햄프턴 경기에 결장하게 된다. 로메로는 비신사적인 태클로 인한 다이렉트 퇴장이라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울버햄프턴 원정 이후에도 결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더펜의 경우는 교체될 때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부위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다친다. 적어도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나흘 뒤 벌어지는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나마 메디슨이 희망적이다. 치료를 받고 경기장에 돌아왔을 때 문제없이 걷는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도 혹시나 모를 부상 방지를 위해 메디슨을 조기에 불러들였다. 다만 정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전하게 되더라도 후반 교체 혹은 짧은 시간 출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토트넘은 큰 부상자 없이 시즌 초반을 보냈다. 경쟁팀들이 주춤하는 사이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하지만 리그 반환점이 돌기도 전에 대형 악재들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울버햄프턴 원정만 넘기면 A매치 휴식기가 있어 부상자 복귀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즌 첫 패배와 처음으로 찾아온 대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 취소 VAR 판독 불가, 혼란, 팬들 실망, 경기 패배 후 손 선수 눈물. 토트넘과 첼시 간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 12분에 아름다운 골을 넣으며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VAR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손 선수와 팬들의 기쁨은 완전치 않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에서 환상적인 돌파를 한 뒤 손흥민에게 가로지르기 패스를 했고 손 선수는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VAR 시스템은 손 선수가 첼시의 마지막 수비수보다 조금 빠르게 출발하여 골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같은 주요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VAR의 초기 이미지에서 혼란이 있었으며 손 선수의 오프사이드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상황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경기 후 손 선수 역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골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컨디션과 팀원들과의 조화로운 플레이는 영국 언론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BBC는 그의 뛰어난 볼 컨트롤 능력을 칭찬했으며 해설가 오원 하그리브스 역시 한국 축구 선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상황이 몇 센티미터의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후 승리한 포체티노 감독은 4년 만에 돌아온 감정을 표현하며 경기의 경쟁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한 점도 집팀에게 훌륭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는 또한 자신의 팀이 압박을 가하여 토트넘을 실수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방법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처음 15분 동안 더 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상대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필드에 9명만 남았을 때에도 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독려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기 후 선수들의 노력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했으며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면서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슨과 반데르벤의 부상 상황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이 발목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팀 내 일부 변경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